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AI 테마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죠. 투자 자금 또한 성장주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당주는 소외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량한 배당주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매력적인 배당주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배당주의 가장 큰 적은 초단기 채권입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SGOV의 이자가 1.4%에서 5.2%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하락해서 5.1%가 됐는데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지급하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도 현금성 자산, 즉 초단기 채권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채권과 배당주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2024년 10월 SGOV랑 리얼팅컴의 배당률을 비교해보면요. 3개월 전입니다. 그 당시 SGOV는 5.25%였고 리얼팅컴은 4.81%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SGOV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리얼팅컴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배당주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리얼팅컴의 배당률을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보면요. 작년 초만 해도 5.5%를 보이던 배당률이 8월부터 11월까지 4%대 배당률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배당률이 6%를 넘겼는데요. 리얼팅컴이 배당금을 격하게 늘린 게 아니라면 오로지 주가가 그만큼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역시나 64달러 하던 주가가 53달러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배당률이 4.8%에서 다시 6%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초단기 채권의 배당률이 5%가 넘자 리얼팅컴을 팔고 갈아타는 수요가 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리얼팅컴은 53달러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 겁니다. 3개월 전 리얼팅컴은 매력이 없었지만 현재 6%가 넘는 배당률을 가진 리얼팅컴은 매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6% 배당률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단기 채권이랑 리얼팅컴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초단기 채권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배당주로 갈아타면 안 되나요? 라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기준금리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기준금리는 물가랑 고용 상태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죠. 지금은 기준금리가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초단기 채권의 이자도 살짝 내려왔죠. 여전히 이자가 높기 때문에 배당주보다는 채권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계속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제 반대로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르고 배당률이 내려가게 됩니다. 채권 이자가 내려가면 배당주 투자로 갈아타야겠다 한다면 그때는 이미 배당률이 반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죠. 즉 배당 투자를 통해서 높은 배당률을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처럼 모두가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모두가 관심 가질 때 나의 계좌를 바라보면 진작에 투자한 배당주는 성장주만큼 수익이 나 있고 배당률 또한 높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게 맞는 배당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페 배당책에서 소개드린 기업 중에서 중복과 배당 삭감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요. 왕족주는 47개, 기족주는 38개, 성장주는 31개가 남습니다. 배당책 AS 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 중에서 매력적인 기업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50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올해부터 분기마다 매력적인 배당 기업이 어디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147 10월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배당 투자 하시는 분들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은 지금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볼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6개 배당 기업 중에서 현재 매력적인 배당 기업이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봤더니요. 79개나 됩니다. 꽤 많죠. 그만큼 요즘 배당주가 많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요. 10년 평균 배당률보다 현재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79개입니다. 반대로 현재 배당률이 낮은 기업을 잠깐 보면요. FB, 월마트, 처브, 코스트코 등이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회사들이죠. 이 중에서 FB의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에브비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낮아졌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배당률을 봤을 때 3.22%였습니다. 저라면 이 시점에서 에브비를 매수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죠. 배당률이 좋을 때는 4%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비의 10년 평균 배당률은 3.75%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거품이 껴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만큼 배당을 늘릴 만큼 실적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아쉽게도 둘 다 아니었는지 주가가 내려오고 말았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3.6%로 그렇게 거품이 형성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10년 평균보다는 높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매력적인 배당 기업을 선별해 볼게요. 세 가지 테마로 정리했는데요. 배당률, 배당 성장률, 과대납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년 평균 배당률보다 높은 79개 기업 중에서 각 항목에서 탑5 기업이 어딘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률 탑5를 보면요. 여전히 알트리아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이 7.68%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플랭클린, 리얼티인컴, 유니버셜, 엠코 순입니다. 3개월 전보다 현재 배당률이 대부분 올라온 상태가 됐는데요. 초단기 채권 이자가 5%가 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배당률이 5% 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개의 기업에 1억을 투자했다면 얼마의 배당금을 받게 될까요?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돈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투자금이 2억 원이다. 그럼 2배로 환산하시면 되고요. 투자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배당 소득세 제외하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온 돈 기준으로 보면요. 월배당 기준으로 알트리아는 54만 4천 원, 플랭클린은 44만 4천 원, 리얼티인컴은 42만 1천 원, 유니버셜은 42만 원, 엠코는 38만 7천 원입니다. 현재 배당금으로 보면 알트리아랑 프랭클린이 가장 좋은데요. 두 종목을 가지고서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해 보겠습니다.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보면요. 알트리아 배당금은 월 3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 1억 원을 넣고서 추가로 투자금 없이 배당금만 재투자하는데 배당금이 5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월 5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복리효과가 정말 대단한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플랭클린은 15년차에 165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역시나 배당금이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돈이 모이기 전까지 계속 복리로 굴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알트리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점이 58달러였고 현재 52달러까지 내려왔죠. 지금 알트리아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 금액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 금에 따라서 배당금 차이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5년차 배당금을 보면요. 50만원 투자했을 때는 월 132만원을 받게 되고요. 100만원 투자했을 때는 263만원을 받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더 격하게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죠. 그건 알트리아의 배당 성장률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알트리아 배당 성장률은 6.44%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만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이기엔 조금 아쉬운 숫자죠. 장기 투자를 한다면 배당 성장률도 꼭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 배당 기업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배당 성장률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 배당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배당 성장률 탑5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배당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트랙터 서플라이로 26.5%나 됩니다. 대단한데요. 그 다음으로는 ASML, MSCI, 풀, 로우스 순입니다. 여기서 ASML은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기술주에 해당되지만 주주 환원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배당 성장률 높은 기업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그건 바로 배당률이 낮다는 겁니다. 현재 배당률을 체크해보면요. 1%대인데요. 배당률과 배당 성장률 함께 고려해서 3개 기업을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터 서플라이, ASML, 로우스가 되는데요. 3개 기업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목돈 1억 원을 투자해 보겠습니다. 가장 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기업은 트랙터 서플라이인데요. 15년 차에 받게 되는 월 배당금이 376만 원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리얼티인컴보다 더 높은 금액인데요. 역시 배당 성장률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ASML과 로우스를 보면요. 처음에는 배당률 높은 로우스가 이기다가 15년 차에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년 차, 30년 차를 보면요. ASML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건 역시 배당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트랙터 서플라이를 가지고서 적립식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매달 30, 50, 100만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요. 15년차에 받게 되는 월 배당금이 60만원, 101만원, 201만원이 됩니다. 배당금이 작다고 생각이 든다면 투자금을 늘려야 됩니다. 트랙터 서플라이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역시나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60달러 넘던 주가가 현재 53달러가 됐습니다. 고점에서 10% 이상 빠진 상태인데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대납폭이 발생된 기업을 보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투자할 때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 꼭 점검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116개 기업 중에서 가대납폭이 가장 심한 기업 탑5입니다. 먼저 하락률 산정 기준을 말씀드려보면요. 배당률이 2%였는데 4%가 됐다. 그럼 2배 올랐으니까 반대로 주가가 반타작이 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가장 많이 빠진 건 FMC로 147.5% 빠졌습니다. 배당률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뒤를 보면 나이키, 스테판, 홈헬푸드, 스탠리 블랙앤데커가 있습니다. 5개 기업 모두 꽤 많이 하락이 나왔죠. 여기서 가장 많이 빠진 FMC를 잠깐 보겠습니다. FMC의 차트를 보면요. 130달러 하던 주가가 현재 49달러가 됐습니다. 배당률 변화를 보면요. 과거 10년 평균 배당률이 1.93%였는데 지금은 4.78%가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은 현재 기회의 순간일까요? 실적을 체크해 보면요. 기대치를 계속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EPS가 엉망이죠. FMC는 농업 관련 회사로 해당 산업 분야를 공부하고 FMC가 왜 빠졌는지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면 접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보기 어렵다면 이런 기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FMC 같은 기업을 피하기 위해서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 중에서 가대납폭 기업을 다시 선별해 보겠습니다. 배당 왕족주나 기족주에 속한 회사 중에서 탑5를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운 가대납폭 기업 탑5를 보면요. 스테판 홈앤푸드, 스탠리 블랙앤데커, SJW 그룹, 노디슨이 있습니다. 가대납폭률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나 많이 빠졌죠. 현재 배당률까지 함께 넣고 보면요. 하락한 만큼 배당률이 올라간 건데 스테판은 2.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원래 배당률이 1%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죠. 반면에 스탠리 블랙앤데커는 배당률이 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납폭률도 꽤 높은데요. 이 기업의 배당률 차트를 잠깐 볼게요. 최근 5년간의 배당률을 보면요. 적을 때는 1.29%였는데 현재 4.0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배당률을 보면 4%를 좀 넘는가 싶더니 계속 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가 주가로 보면 지지선에 해당된다는 반증인데요. 나름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스탠리 블랙앤데커 어떤 회사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노란색 장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스탠리입니다. 저는 주로 줄자를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공구 및 산업 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어서 경기 변동성이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래서 배당금도 56년째 늘려온 왕족주에 해당이 됩니다. 실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출과 EPS가 조금 불규칙해 보이죠? 최근에 매출은 감소하는데 EPS는 올라왔습니다. 이는 규모는 줄고 있는데 내부적인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원가 저감, 효율 증대, 인원 감축 등이 있을 겁니다. 실적을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매출이 턴 어라운드 하는지 이 시점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스탠리 블랙앤데커의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부터 나름 꾸준히 잘 성장해 왔었는데요. 팬데믹 때 한번 크게 하락에 나왔고 다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격한 하락을 맞이했죠. 공급망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용 증가, 수요 둔화,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겹쳤습니다. 주가가 50% 이상 빠진 상태죠. 나름 저점을 형성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4.06%인데요. 160달러까지만 올라도 100% 수익 구간이 됩니다. 언제 다시 반등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4% 배당받으면 기다릴 수 있다면 나름 생각해봐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가대 납폭된 기업 5개를 포함해서 나머지 30개 기업을 모두 다 표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정리하고 있는 116개 기업의 엑셀 현황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에는 배당률이 적혀있지만 그 뒤에 숨은 실적도 꼭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매력적인 배당 기업을 3가지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배당률, 배당 성장률, 과대납폭인데요. 각각의 탑5를 선정했죠. 성장주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지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천천히 준비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트럼프로 인해서 배당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해봤습니다. 트럼프 공약을 보면 배당주에도 답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배당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정책을 보면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에너지, 인프라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현재 금융주가 인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ETF로는 XLF랑 IYF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XLF가 48빌리언 달러로 압도적으로 크고요. 배당률을 봐도 XLF가 1.41%로 조금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 ETF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XLF를 골라야겠죠. 그럼 XLF가 어떤 기업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XLF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총 74개의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 비중 높은 탑10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버크셔입니다. 그리고 비자랑 마스터카드도 있죠. 이걸 제외하고 보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아멕스 등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은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역시 대장은 JP모건입니다. 추가로 탑10 순위에서는 밀려났지만 MSCI가 최근에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어서 소개드려 봅니다. 배당률이 0.5%까지 내려왔던 주가가 최근에는 MSCI 배당률이 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앞으로 ETF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S&P 글로벌이랑 MSCI 같은 기업도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는 바이든이 목숨처럼 꽉 조이고 있는 분야인데요. 퇴임 6일 남겨놓고 석유 시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커뮤니티 뉴스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트럼프 시대에는 에너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표적인 ETF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XLE는 S&P 500에 있는 에너지 섹터이고 XOP는 탐사 및 생산 기업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IEO ETF는 중소형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규모로 보면 XLE가 가장 좋은 걸로 보이고 그리고 배당률 또한 3.29%로 XLE가 가장 높습니다. 숫자로 보면 XLE가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심해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싶다면 나머지 2개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XLE ETF가 품고 있는 기업은 총 24개인데요.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엑슨모빌이랑 쉐보론입니다. 현재 배당률로 보면 쉐보론이 매력적인데요. 쉐보론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160달러 넘던 주가가 현재 14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름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4.41%입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앞으로 AI로 인해서 전력난이 걱정되는 순간이 올 텐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원전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AI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일 걸로 보이죠. 대표적인 ETF로는 XLU랑 URA가 있습니다. XLU는 전통 유틸리티 ETF고 URA는 원전 관련 ETF입니다. 자산 규모랑 배당률로 보면 XLU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원전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URA를 보셔도 좋습니다. XLU ETF는 총 33개의 기업을 품고 있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은 넥스테라 에너지입니다. 12.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언급을 못 드렸었는데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넥스테라 에너지 배당률을 가지고서 점검해 볼게요. 최근 5년간의 배당률 차트입니다. 과거 1% 후반이었던 배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배당률이 격하게 올라서 3%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배당률이 2.8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배당률 3%대까지 다시 기다려봐도 좋은 시점이 됐습니다. 실적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당 투자로 바라본 트럼프 수혜주를 찾아봤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금융, 에너지, AI 인프라가 있었는데요. 해당 ETF랑 기업을 보면서 내 생각과 맞는 투자처가 어딘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인데요. 예산이 줄어들면 힘든 곳이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싫어했던 트럼프가 취임하면 헬스케어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주가 있는데요. 최첨단 장비로 인해서 전통 방산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비재인데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소비재 역시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는 드리지 못했지만요.
있는데요. 펩시와 P&G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으니까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트럼프 피해자 소비재 중에서 펩시를 잠깐 보면요, 주가가 꽤 많이 빠졌죠.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펩시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음료랑 과자 시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해결된 문제가 됩니다. 즉 트럼프 임기 동안 혹은 1에서 2년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하게 될 건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 전쟁에 가벼운 드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무겁고 비싼 전투기는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전통 방산주는 앞으로 회생하기 힘들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피해주 중에서도 앞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산업이고 해당 기업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회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게 될 겁니다. 성장주 조정받을 때 빅테크 영상을 올리고 가치주 소외될 때 배당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CES가 열리는 지금 이 영상이 생뚱맞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거품이 껴있는데 더 간다고 자극하고 싶지 않는 마음입니다.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를 위해서 늘 저평가된 종목을 찾고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배당주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배당책에서 나온 회사 중에서 선별된 기업을 뽑아봤는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AS가 됐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서 매력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 3개월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